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이상민 씨에게 징역 15년 구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무기 구형했어야 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네, 다만 뭐 그래도 재판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예. 있는 단계에서 빨리 선고되고, 그리고 재판부도 굳이 구형에 구애받지 말고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서 이 내란을 빠르게 좀 청산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국민들 너무 답답해하십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 주목을 받은 건요. 검찰 개혁 진행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그 보안 수사권이요. 이게 굉장히 가장 논란의 핵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또 유보된 이유가 뭔가요, 결정이? 예. 네, 사실은 보안 수사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번에 선언했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했어요. 예. 저는 그게 여전히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사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예. 있다. 검사들의 이해관계가 그냥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법무부에서요. 예, 예. 사실은 개혁의 주도 세력이 이끌고 나가야 예. 성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개혁의 주도 세력들이 대거 합류해서 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예. 지금 보니 개혁의 주도 세력이 아니라 검사들 중심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이 안을 마련한 게 아니냐. 법무부안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 오늘 저기 총리 입법 검찰 예고된 거. 개혁 예. 그래서 이런 의문 제기가 예. 지금 시민사회나 뭐 조국혁신당 등에서 매우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확인을 더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에서인가요? 당정 사이에 이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으셨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정확히? 이게 여당 의원이라 이때가 지금 제일 곤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은 예. 없죠. 예. 검찰 개혁을 하겠다. 특히 예.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주요 쟁점인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이번에 중수청법을 내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원적 구조라는 이상한 걸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 예. 이걸 종합해 보면 검찰 개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우리가 기대했던 예. 수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여론에도 분명히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청했던 어떤 여론층은 네. 대단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층에서는요. 네. 검찰 개혁.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도 법무부는 예.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법무부 장관은 유보적인 입장을 예. 내긴 했는데요. 이제 뭐 4월 달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만들어 와서 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예.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오늘 발표한 공소청법은 사실 보안수사권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명이 저는 온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그 검사의 직무,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 보면은 형사소송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놨습니다. 예. 그 형사소송법상 직무의 대표적인 게 보안수사거든요. 예. 그러니 보안수사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을 내놓고 나서 형사소송법의 직무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와줘야 예. 되는데 이건 뒤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가져온 것이 첫 번째 문제였던 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이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같은 것들 할 때 시민들한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결정을 하고 물어보겠다 이런 거인데 배심원제 비슷한 예.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예. 사건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넣는데 예. 대통령령에서 보안수사와 관련된 규정 하나 딱 집어넣으면 이것을 타고 들어와서 검사는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빼더라도 대통령령에 뭐 하나 탁 비슷한 거 집어넣으면 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얼마든지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숨겨놓은 구조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예. 게다가 중수청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원 조직을 만들면서 법조인 중심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름만 딱 바꿔보면 뭐 수사사법관이라고 하고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름을 검사, 수사관이라고만 바꾸면 그래서요. 지금 검찰청 조직 그대로예요. 그러면 지금의 특수부 수직적 관계 맞습니다. 지금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부 각 그 검찰청 내에 있는 부를 전국 단위의 특수청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오히려 확대 재편합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는 검사들과 검사들의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전관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부패 고리, 부패 카르텔이 강하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 중수청 이원 조직으로 하면 법조인들이 대거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법조인들을 어디서 충원할 것이냐? 대부분 대형 로펌에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판사들 대부분 대형 로펌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아니지만 사실 검사의 준하는 이 수사관들 대형 로펌에서 다 집어넣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법조인 중심으로 뒤에는 대형 로펌이 숨어 있는 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오히려 법조 부패 카르텔이 훨씬 더 커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갖고 왔느냐. 제가 볼 때는요. 뭐 검찰의 이해관계를 들어온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묘한 시간 끌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쟁점이 많아지면 토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 처리가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법 처리가 지금 올 설 안까지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3월로 넘어갈 건데 3월이면 이미 지방선거 국면이라 이런 쟁점 있는 법을 처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막 서울시장 뭐 경선하고 있고 한데 검찰청법 개정안 하자라고 하면 분위기 자체가 뭐 지방선거에 찬물 끼얹는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후에 쟁점 있는 법들은 처리하자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법사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바뀐 뒤에요.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검찰개혁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보안수사권 안 된다라고 하면서 틀어막고 있는 제가 올 6월이면 그냥 바뀝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시간 끌어서 검찰개혁을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시는 분이나 총리나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 검찰개혁의 그동안의 어떤 국민적 열망을 모를 리가 없는 분들 같은데 왜 이렇게 주춤주춤 개혁에 대해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나요? 보시기에? 글쎄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 개혁의 주도 세력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국회 그리고 이 국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개혁 시민 세력들 이런 분들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개혁 세력이었는데 이 법안을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정부에는 아무래도 뭐 저희 정치인들처럼 개혁을 막 주도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기는 어렵고 그냥 공직사회에서 하던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을 것이고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제가 답답한 부분은요. 질문을 드리기에 뭐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시면 이견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 없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 어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트라우마거든요. 그동안 검찰 개혁만 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뭐냐면 이러면 경찰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하면 뭐는 어떻게 되냐. 지금 또 그 트라우마의 반복이 또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논리가 아니고 그동안의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이런 강력한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또 옛날의 논리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전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싸움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쟁점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면서 나열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수사에서 분리하면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이 논리부터 시작해서 보안수사부터 그리고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개혁은요. 그냥 딱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결단해서 딱 자르고 그 의사결정을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정리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 설계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계속
주춤 뒤로 미루는 논리가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끌리고 또 이 검찰 개혁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하다 보면 다들 지쳐서 예. 결국에는 또 좌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저나 같이 기자회견했던 34명의 의원들은 설 전에 법안 끝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고 내일 검찰개혁 토론회를 그래서 국회에서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각 시민사회와 함께 이 검찰개혁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행정부도 참여합니까? 행정부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이 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제가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국민들은 옛날에 어떤 그 다 받고 나도 등 하나 가지고 온갖 어떤 포괄적 수사를 했던 그 관행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 근데 이것도 무조건 행정부 쪽에서는 그걸 하자 그런다? 이런 어떤 입장이라면 이게 과연 과거 같은 시끄럽기만 하고 개혁은 주춤주춤 후퇴했던 과거사를 또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검찰개혁의 최적기가 왔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이 자초되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진짜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진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 있는 뭐 저를 포함한 의원들은 진짜 장판교에 서 있는 장비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든 버텨낸다. 어떻게든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그게 이재명 정부에 직결되는 그렇습니다. 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는데 그러면 이 창출했을 때에 우리를 지지해줬던 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게 무엇이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었거든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역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불가역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내일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안들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소청법을 개정할 때 형사소송법도 같이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보안 수사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같이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부 안에서 기대를 했던 그 안이 정부 안에서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니까요. 국회가 주도해서 보안 수사권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그 과정은 정부와 저희가 상의를 할 겁니다. 뭐 저희가 막 단독으로 하지는 않겠죠. 있어야겠죠. 근데 아까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 보면 대단히 어떤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것이 검찰 기득권의 어떤 그 입장이요. 너무나 구석구석 좀 진하게 배어 있는 것 같아서요. 뭐 예를 들면 용어만 해도요. 공소청장을 어떻게 검찰총장으로 하자.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참 집요하게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 체계도요. 수사관을 2개로 분리해 가지고 검사가 위에 있고 똑같이 수사관을 지배하겠다는 건데 그거 하지 말자고 그 오랜 세월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희가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을 고등검찰청을 폐지하고 이 역할이 의미가 이제 무의미해졌으니까 대검과 지방검찰청의 기준으로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2단계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 안에 3단계 조직 다시 부활시켜 왔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 안에는 검사를 사실상 3급 대우를 아예 해줍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그러니까 4급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직급들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래 직급들이 보좌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예 검사 3급을 사실상 명문화해 왔죠. 자,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일 얘기 좀 묻겠습니다. 내일은 나옵니까 결론? 직위원 재판장의 저런 진행 방식이라면 뭐 하염없이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해야죠. 조금 전에도 법사위에서 질의 겸 질타를 하고 왔는데 법원 행정처장한테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 지휘권을 직위원이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 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불필요하게 반복적이고 시간 끄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진술 같은 것들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299조에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상관없는 불필요한 진술들을 할 때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변론에 대해서 시간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 제한을 두면서 내일
의지만 있다면 끝낼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사실상 문제는 내일 의지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 지연이 계속 반복되면 예. 법원 행정처장이 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나중에 인사 조치, 인사 고과에 반드시 반영해라 예. 라는 요구를 좀 강하게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답은 뭡니까? 대답은 잘 못하죠. 예. 원론적인 뭐 다른 얘기를 하긴 그래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내일도 지기현 재판장이요. 네. 지난 금요일인가요? 예. 네. 그날처럼 주춤주춤 저 피고인들 얘기 다 들어주고 지 제대로 안 하면 또 지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재판 지휘는 재판장만 예.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들이 예. 시민들께서도 계속 강하게 요구하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국회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 예. 사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 중계를 통해서 일을 못하는 게 분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일 근데 못하는 직원을 계속 데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셨겠지만요. 중복된 뭐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그 변호인들이 막 항의하면 네. 그 100% 저의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식적인 재판 진행인가? 저도 사실 재판 많이 해봤지만 변호사로 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 진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저런 식으로 다 받아주고 나서 결과는 과연 네, 그렇죠. 상식적인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까? 맞습니다. 이 국민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부분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예. 법 왜곡죄를 예. 신속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예. 지금 법사위까지는 법 왜곡죄를 처리해놨고 예.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 예. 새 지도부에서 빠르게 결단해서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예. 법 왜곡죄는 이 시간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본회의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 본회의를 언제 잡을 것이냐, 언제 처리할 것이냐 이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제 예상으로는 1월 29일 본회의 정도쯤에는 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빼먹었었는데 내일 이제 공청회 하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까? 그때 설 전에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셨는데 입법부 내에 컨센서스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 이제 아마 당에서도 예. 정책 의총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고 새 원내 대표가 선출돼서 이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 법사위 때문에 소통을 못했는데 빠르게 소통해서 이 타임라인들을 좀 짜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전에 만약에 당이 자신 있다, 당 지도부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설 이후에 2월 말까지라도 예. 처리를 하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당 지도부가 자신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예. 그러니 지금 빨리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검찰개혁법을 예. 그때 강도 높게 그때도 검찰청 폐지법을 제가 내면서 예. 세게 밀었었는데 예. 그때 막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중단됐던 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네. 앞두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맞습니다. 국민들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 강한 어떤 시간표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검찰 개혁은 단순히 권력기관 하나를 개혁하는 게 아니다. 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실제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던 이 정치 권력을 원위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도 선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도 항상 개입하고 자의적으로 예. 의사결정도 함부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언론도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